신원조회 절차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던 영주권자들의 군 입대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서비스 결함으로 불편을 겪는 사용자에 대한 보상 패스를 제공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눈 폭풍이 엄습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유의 뉴저지 호화 골프장이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미립국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미립국자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미국 국경으로 향하던 중미 이민자들이 처음으로 총격을 받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파이브스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파격적인 CD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9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협찬합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월요일 KBTV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원조회 절차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던 영주권자들의 군 입대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는 다음 주부터 그동안 대기 중인 영주권자의 군 입대를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일강 기자입니다. 대기 중인 영주권자의 군 입대 조치는 신원조회 등을 이유로 영주권자의 미군 입대를 최소 1년간 유예하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군 입대 규정을 중단하라는 연방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잠재적 안보 위협 대비라는 명목 아래 매분위를 통한 비이민 비자 소지 입대자들은 물론 영주권 소지 입대자들의 경우 신원조회를 마칠 때까지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가 넘는 기간 영주권자들의 군 입대가 중단됐습니다. 미 육군의 경우 영주권자가 지난 2016년에는 4,600여 명이 입대했으나 영주권자의 입대가 중단되면서 2018년에는 513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시민권자가 입대하는 시간은 168일이 걸리는 것에 비해 영주권자는 2배가 넘는 36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된 새로운 외국인 군입대 규정에 따라 매분위를 통한 군입대자 또는 영주권자들의 경우 현역은 6개월 연속, 예비군은 최소 1년간 복무해야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서비스 결함으로 불편을 겪는 사용자에 대한 보상 패스를 제공합니다. 양준하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MTA는 지난 9일부터 서비스 결함 원인으로 하차하는 승객들에게 보상 티켓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규 프로그램은 장애인이나 유모차 사용자들의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인한 보상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또 최종 목적지까지 버스나 지하철 등 두 교통편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티켓을 2장까지 제공합니다. 보상 패스는 MTA역이나 버스 관계자에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행 후 48시간 내에 다른 지하철역과 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티켓에는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 다음에는 더 잘할 것을 약속한다는 메시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레이첼 글레이지어 MTA 대변인은 보상 티켓에 대해 고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시스템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MTA 사용자들은 보상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눈 폭풍이 엄습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미국 기상청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엘러게니 카운티 스파타에서 18인치 이상의 눈이 쌓이는 등 남동부 일대 여러 지역에서 12인치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 중입니다. 이로 인한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요크 카운티에서는 이날 오후 늦게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20, 30대 남성 3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요크 카운티 소방당국은 이들의 사망이 눈폭풍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매슈슈에서는 눈길을 달리던 자동차 운전자 한 명이 숨지고 동승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 자동차는 쓰러진 나뭇가지에 부딪힌 뒤 통제 불능 상태에서 교회 정면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를 포함해 엘라바마,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에서는 33만 건의 정전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더글러스 국제공항을 포함한 이 일대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1,99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적도 부근 태평양 해수 온도가 상승해 겨울 강수량이 많아지는 엘니노 현상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눈폭풍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쬐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에서 또다시 한인을 비롯한 100명이 넘는 불체자가 무더기 체포됐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주 닷새간 팰리세이즈 팍 등 뉴저지주 전역에서 대규모 기급 단속 작전을 펼쳐 한인 2명을 포함해 모두 10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인 2명은 모두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인 팰리세이즈 팍에서 체포됐으며 나이 44살과 59세로 강제추행 및 상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유통시킨 혐의 등으로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체포작전이 최근 뉴저지주 검찰의 이민 단속 협조 금지 방침 발표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IC는 이에 대해 이번 체포작전은 미리 계획했던 것이었다고 밝히고 보복성 조치는 전혀 아니다라며 체포자 중 80%는 범죄 전과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유의 뉴저지 호화 골프장이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미립국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과테말라에서 미립국 한 여성 빅토리나 모랄레스는 2013년부터 뉴저지 배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그는 가짜 서류를 제시하고 취업에 성공, 트럼프 침대를 정리하거나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와 지금은 영주권자가 된 산드라 디아스는 과거 자신들이 골프장 불법 취업 노동자였다고 털어놨습니다. 골프장 책임자들이 불법 취업 이주 노동자들을 숨겨주었고 일을 계속하도록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디아스는 2012년 트럼프가 자신의 골프 셔츠 칼라 얼룩이 졌다면서 노발대발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얼룩은 트럼프가 분장하면서 묻은 것으로 잘 지워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랄레스와 디아스는 트럼프가 이것저것 시키는 게 많았지만 팁으로 $50나 $100씩 후하게 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가 중남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말을 자주 해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점차 쌓여갔다고 전했습니다. 책임자들은 중남미 출신 이주 노동자들을 향해 미련한 불법 체류 이주자들이라고 비난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난민법에 근거해 보호를 요청한 모랄레스는 트럼프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차별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미립국자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미국 국경으로 향하던 중미 이민자들이 처음으로 총격을 받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날 베라크루스 주에서 가축 운반용 트럭을 타고 미 국경으로 이동하던 중미 이민자들이 복면을 쓴 무장 괴한의 총격을 받아 과테말라 여성 1명과 다른 과테말라 이민자 3명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3살짜리 남자아이도 포함됐습니다. 목격자들은 괴한들이 대형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경찰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전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납치범이나 범죄단체 조직원 등이 위조한 경찰차를 타고 가짜 경찰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멕시코에서 이동 중인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을 상대로 벌어진 첫 살인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치안 당국에 이민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한 조속한 범인 검거와 재발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멕시코만과 접한 동부 베라크루스주는 미국 국경으로 향하는 중미 이민자들에게 죽음의 경로로 불리는 곳입니다. That you should not be engaged in that because that's a felony in the United States. Okay, we can charge it as a misdemeanor or felony. 최근 수년간 인신매매 등 범죄 조직들이 몸값을 노리고 베라크루스를 지나는 이민자들을 납치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중미 이민자 중 3,300명이 멕시코에서 망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이후 멕시코로 들어온 중미 이민자는 계속 그 수가 불어나 8,2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에 따르면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들은 전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합계액이 $10,000를 초과하면 이듬해 4월 15일까지 재무부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해외의 은행과 증권, 보험, 연금 계좌 등 사실상 모든 형태의 금융계좌가 해당됩니다. 세금 징수가 아닌 자금 세탁법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 벌금은 담보권 설정이나 과세의 방법을 사용하여 납세자에게 벌금 납부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납세자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벌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단순 벌금에 그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제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 $10,000 이상의 계좌를 갖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 경제인협회는 지난 7일 뉴저지주 포트리 소재 더블트리 호텔에서 임원진과 회원, 내외 하객들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경제인의 밤을 열고 협회 발전에 기여하고 경제 발전을 이끈 인사들을 수상했습니다. 김건수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내년에 뉴욕에서 세계 경제인인 1,000여 명이 참석하는 세계 경제인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 행사를 완벽하게 치르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H마트 권일현 대표가 2018년 기업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 이윤희 맨하튼 한국학교 이사장, 정영인 상임이사, 이영희 여성분과위원장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유대현 수석 부회장, 장경민 월드옥타 뉴욕지회 차세대 대표가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한편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인회관 문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준 것이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라며 H마트와 쉐이크앤고 등 회원 기업들의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하이오에서 기소되어 수배 중인 미 가톨릭 사제가 필리핀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77살의 케네스 핸드릭스로 알려진 사제는 37년간 필리핀 지역에 거주하면서 최소 7명의 아동들을 성추행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 피해자들의 고발로 알게 된 핸드릭스의 범죄 관련 정보를 필리핀에 제공하고 체포 협조를 구했습니다. 핸드릭스 미 가톨릭 사제는 유명 관광지인 필리핀의 빌리란 섬에서 약 50건의 아동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일요일 밤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의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50분경 포트 워즈워드에 있는 집에서 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그 남성이 칼을 휘두르며 공격했습니다. 경찰은 칼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지만 남성이 나를 쏘라고 소리치며 불응하자 10 내지 15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브루클린에 사는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던 10대 소녀 2명이 화재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토요일 오후 11시 센트럴 애비뉴 교차로 부근에 있는 3층 건물의 2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관들은 화재를 진압하면서 집안에 고립돼 있는 어른과 어린이 4명을 구출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8살과 7살인 2명의 소녀는 사망했습니다. 이들 소녀는 함께 병원으로 이송된 53살의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도난당한 차에 타고 있던 3명의 아이들이 무사히 부모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아이들의 어머니는 이날 오후 5시경 식품을 사기 위해 플랫랜드 애비뉴 도로변에 주차하고 인근 가게로 갔습니다. 주차된 승용차의 뒷좌석에는 8살, 2살, 1살짜리 아이들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어머니는 차량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사건 발생 3시간이 지난 후 도난 지점에서 78마일 정도 떨어진 파라갓 로드의 차와 함께 발견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신임 회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는 제29대 회장 선거를 돌파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전직 회장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존의 $30,000로 정해져 있는 선거 공탁금을 $20,000로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메인 상추를 먹고 장출혈성 대장균인 이콜라이에 감염된 환자가 뉴욕, 뉴저지를 비롯해 전국에서 9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로메인 상추를 섭취하고 이콜라이에 감염된 환자가 지난달 26일 이후 6개 주에서 9명이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뉴욕에서는 1명, 뉴저지에서는 2명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주 임금위원회는 뉴욕주 의원들의 현재 연봉 $79,500를 $130,000까지 올리는 임금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임금 인상안에 따르면 주 의원 연봉은 2019년 1월 1일부터 $110,000로 오른 뒤 2020년 $120,000, 2021년 $130,000 등 3년간 $55,000가 인상됩니다. 뉴욕 주지사 연봉도 현행 $179,000에서 2019년 $200,000, 2020년 $225,000, 2021년 $250,000로 인상됩니다. 연말을 맞아 우체통 속 우편물을 노리는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11 경찰서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베이사이드, 더글라스턴, 리틀렉, 프레시메도우 등에서 우편물 절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발생한 사건은 총 5건으로 지난 4일 베이사이드 217 스트리트와 노던 블루바드 사이 우체통에서 체크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초대 손님으로 32회기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에서 신임 회장을 맡고 계신 홍인석 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교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뉴저지 지역이 250교회 회원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서 네. 교회가 연합하는 단체로 네. 지금 32년째 32년째가 뉴저지에서 함께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예. 네, 뉴저지 이 한인교회 협의회의 표어는 무엇이? 표는 그럴까요? 사실 해마다 바뀌는데요. 네. 바뀌는데 어떠한 그 표를 놓고 하는데 이번 32회기에는 네.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역, 그것이 이번에 저희들의 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2회기에 계획하고 있는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협이라는 표 뒤에는 네. 교회와 교회가 사실 서로 섬겨야지 하나가 되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뉴저지 교계 안에 많은 섬김을 갖고 섬기시는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 그 선교 단체도 역시 교협이 섬김으로 하나가 네.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세대와 세대가 네. 서로 섬김으로 하나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차세대를 향한 어떠한 네. 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섬김으로 하나 되는 네. 그런 교협이라는 표를 갖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 중에 주요 사업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 교협이 사실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개교회도 포함을 해서 네. 차세대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사실 1세대, 2세대, 지금 3세대 이렇게 계속 이 안에 같이 살고 있는데 네. 교회 안에서 이게 잘 연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요. 네. 연결되지 않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분리되어지고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차세대에 대한 비전들이 자꾸 사라지고 잃어버리고 현실에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번 회기 동안에 저희들이 포커스할 것이 사실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 비전, 어린아이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비전, 또 중고등부 청소년들에 대한 비전, 그다음에 그 청소년기를 벗어난 그냥 대학생이나 아니면 영 어덜트가 되는 그런 2세들, 3세들에 대한 비전을 한번 잘 연결해서 섬겨야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 구체적으로 어린아이들 성경 암송 대회라든가 네. 이런 건 해왔던 내용입니다. 네. 내왔는데 아이들하고 좀 더 1세 어른들과 교협이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 네. 저분들이 모르는 분이 아니고 그냥 행사 때 나와서 서 계신 분이 아니라 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기는 분이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좀 주고 싶고요. 네. 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은 여태까지 해오다가 몇 년째 진행이 안 되는 청소년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 호산나 청소년 네. 대회인데 청소년 호산나 선교 대회로 네. 선교에 포커스를 둬서 청소년들이 또 1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네. 지금 그것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그럼 있습니다. 그 대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집회 형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세미나도 같이 하게 네. 됩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선교를 했던 네. 청소년들과 또 선교 단체들이 네. 또 그런 것들을 자기들의 사역을 또 이렇게 보고하고 쉐어할 수 있는 그런 네. 테스트모니가 있는 네. 그런 집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회원 교회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회원교회 드리고 싶은 당부의 예. 말씀은 함께 섬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왜냐하면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러한 개교에 살 수 없는 일들을 네. 교회가 하나가 돼서 차세대를 비전을 바라보고 네.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고 교회들이 작은 교회나 큰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 이렇게 동참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동참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후원해 주시고 네. 또 기도도 함께 해 주시고 네. 모든 행사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정말 잘 이 뉴저지 지역 안에서 하나 되는 섬김으로 네. 하나 되는 교협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32회기 뉴저지 한인 교회 협의회의 신임 회장이신 홍인석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